대해서는 추울 때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추울 때 무슨 일을 벌일까 할 때 이 차원적인 메커니즘을 잘 보면 이 자료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저온 자극이 오면은 여기가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어. 피부가 자극을 받고 그 신호가 누구한테 가느냐? 당연히 얘한테 가겠지. 간내라고 해야 되고 시상하부라고 해야 돼. 피부와 시상하부가 왜 중요하냐? 이게 두 가지가 변수가 돼. 즉 여기서 조절 중추야 당연히 뭐 물어보나 마나 시상하부가 중추인데 그건 뭐 명백합니다. 근데 시상하부 혼자서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이러한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는 얘가 정말 합리적이에요.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합리적이에요. 매우 똑똑한 거야. 그럼 뭘 하냐면 지가 혼자서 체온, 아까 혈당도 뭐라 그랬어? 혈당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한다고? 재면 돼 직접. 그거 누구한테 안 맡겨. 자기가 직접 해. 그러면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 누가 알아? 얘가 알아. 그건 당연한 거야. 지가 판단해. 근데 누구도 본다? 얘도 본다. 왜? 피부에 뭐가 있어? 감각신경이 있어. 걔네들이 체온을 느낄 수 있어. 추울 때 체온 조절을 하는 이 방식이 시상하부가 홀로 하기에는 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워지는 상황을 먼저 감지하는 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호를 받으면 훨씬 더 빠르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너 지금 상태가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럼 백신도 없잖아, 그치? 다시 와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릴 때 얘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를 살펴보니 추울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인데 실선부터 없애자면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전이 이쪽 가면 누구? 밑으로 가더니 무슨 번째? 아니면 무슨 속질이야. 자,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요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이쪽으로 곧바로 갈 수도 있고 곧바로 갔더니 여기는 누구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메어스의 전엽이 두 가지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요거 누굴까요? 요거 누굴까요? 전엽이 갑상생 자극하는 거 TSH면은 부신검질을 자극하는 것은 ACTH입니다. 그럼 부신검질에서 나와서 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A, 요 A라고 써 있는데 요 A가 바로 잘 봐요. 추우면은 혈당 높이고 이와 촉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근육 떨고 그러니까 추울 때 우리가 닭살 돋는다 그래. 닭살 그게 엄밀하게 닭살이 정확한 용어는 잇모근을 수축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 이거를 일련의 과정을 전부 서술할 수 있게도 하는 건 필요해. 왜냐면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왜 높여야 되지? 왜 그래? 에너지, 발열, 떠는데 왜 추우면 떨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지? 순간적으로.
떠는 게 왜? 그때 열나. ATP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이 발생되면서 떨리면 순간적으로 열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야. 잇몸 수축이나 피하 혈관 수축은 열이 방출되는 걸 막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열을 생성하는 거면은 여기서부터는 열을 억제하는 거야. 발산되는 거야. 그게 여기야. 여기. 화장실 가서 그거는 이제 설명을 뭐 그렇게 하는데 추운 데 가가지고 오줌을 누면은 몸이 떨려. 그게 왜 그렇다고 설명을 하냐면 몸속에 있었던 이 뜨거운 오줌이 바깥으로 나가면 순간적으로 이 체온이 일시적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몸을 부르르 떨어준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근데 교감신경이 부신 속지를 자극하면 이거 말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뭐냐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동그라미 B에 들어갈 말이 이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거는 이제 여기 썼으니까 연결지어서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열발산 억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열 생성을 촉진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보자면 열 생성 촉진이 여기고, 그렇다면은 이 A가 코티솔이었습니다. 코티솔도 혈당을 증가시키긴 하죠. 그리고 B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피네프린 첨가, 에피네프린의 역할은 심장박동 빠르게 만들고 혈액순환 증가시키고 안에서 이화작용 촉진하고, 그렇게 되면은 갑상선에서 티록신 나오는 거죠. 여기도 다 써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육 떨림은 코티솔과 티록신의 영향이에요. 이거 말고도 근육이 떨리는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코티솔과 티록신의 영향으로 인하여 근육이 떨리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에피네프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그리고 시험에서 이 혈관 수축의 그림을 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줬었어. 어떤 게 혈관이 수축한 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혈관 수축이 어느 쪽이야? 이게 수축이야. 이게 이완이고. 그러니까 얘가 추울 때야. 그랬더니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게 왜 수축이에요? 여기가 더 넓은데요? 여기를 가리키면서 넓다는 거야. 얘는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 이 그림은 이걸 보고, 내가 이거는 뭐냐 그럼? 그랬더니 그러게요, 얘는 뭐예요? 이러더라고. 얘는 지금 혈관의 단면을 생각한 거야. 이게 어디가 단면이야? 이게 혈액이야. 이게 혈액이야. 여기가 혈관이 넓은 게 이쪽이잖아. 따라서 추우면 이렇게 되면서 더울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춥다가 추운 곳에 있다가 더운 지역으로, 더운 곳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곳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추울 때 이제 잔뜩 쭈그러져 있던 혈관이 더우면서 갑자기 착 따뜻해지면서 팽창하면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더울 때는 저 반대로 가고, 열의 발산을 증가시키거나 할 때 땀이 나오지. 땀 나오는 거나 혈당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되거나 이런 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성인하고 유아하고 청소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천재교육 체계는 또 있더라고. 애기들은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아.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우는 특별한 세포야. 아주 건강한 세포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자체 그 뭐라지? 요즘 애들 그 주머니 들고 다니는 거에 핫팩. 몸에 핫팩이 있는 거랑 똑같아. 발열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세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건강한 지방이거든.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갈색 지방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그렇게 되면 당뇨병이나 성인병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은 실제로 이게 살이 찌더라도 건강한 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찌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뭔가 이제 물질대사 이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여기에 관심 대상이 되고 있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은 생투를 해야 돼. 지금 이제 그걸 거기까지 펴고.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제 질문이 있는데 혈당 조절 그래프를 봐. 마이크가 없어. 개인 마이크를 좀 받아요. 왜 여기 있다는 거야? 왜? 가이드들이 하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지고 그거라도 해야 되겠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저 소리 때문에 이제 오늘 저 녹화는 망했어. 땀 분비. 땀 분비. 자, 여기 땀 분비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열 생성량인데 떨림이라고 근육 떨림이라고 한다면 사실 근육 떨림은 추울 때 나오는 거니까 열 생성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많은데 우리는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나누어 볼게.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2개만 그리고 여기도 2개만 그려서 각각 A, B, C, D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지금 이 그래프가 모양을 잘 봐.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땀 분비가 증가하는 방식이 되고 있어.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땀 분비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열 생성이 늘어난다.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질수록 열 생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설정점이야. 설정점이 뭘까 할 때 거기도 설정점이라는 말이 있고 설명도 있어.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기준 온도다. 오케이.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기준 온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도 조절을 시작하는 온도라는 뜻인데 여기가 설정점이고 여기가 설정점이야. 여기가 설정점이고 여기가 설정점인데 지금 이 설정점이 달라지고 있죠?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설정점이 달라지게 되는 요인이 바로 피부 온도였던 것입니다. 똑똑하죠? 만약에 차가운 음료수를 먹었어.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그럼 그게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몸의 온도는 낮출 수가 있지. 뱃속이 차가워지면은 그 차가워진 것들이 혈액에 영향을 주고 혈액이 시원해지면서 시상하부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어. 일시적으로. 또는 목덜미만 굉장히 차가운 얼음을 갖다 댔다고 생각해봐. 그럼 시상하부의 온도는 내려갈 수 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더운 열기가 막 몰아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열대에 가서 너무 더운 나머지 여기에 온도, 그러니까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대는 상태는 피부 온도는 상당히 높은데 시상하부의 온도만 내려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때 시상하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두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이 시상하부의 놀라운 조절 능력을 보라 이거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돼. 자, 질문이야 이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설정점이 맞다. 하지만 A 그래프는 설정점이 낮고 B 그래프는 설정점이 높다. 그렇다면 피부 온도는 A와 B 중에서 누가 높은 걸까요? 시선 온도가 낮을 때. 아하, 피부 온도지, 피부 온도. 지금 물어본 것은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가 A와 B 중에서 누가 낮은가를 얘기할 때 풀려면 일정한 기준선 하나를 그리면 되는데 이 중간값을 잡으면 돼요. 중간값을 딱 그려보니까 시상하부 온도를 통제시킵니다. 시상하부 온도가 통제, 즉 일정할 때 A는 훨씬 더 B보다 많은 양의 땀을 분비하고 있죠. 왜요? 피부 온도가 높아서. 아, 나 더워. 또는 나 지금 더워질 것 같아. 열풍이 다가와서 피부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면 시상하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더워질지 몰라. 땀 분비시켜.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가 A라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피부 온도가 C와 D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그것을 알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선 하나를 그려서 시상하부의 온도는 통제시켜 놓으면 누가 D가 C보다 열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열이 더 많이 나올까? 추우니까. 그러면 C가 피부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일반적인 설정점에 관한 피부 온도와 설정점에 관한 결론을 내려보세요. 뭐라고? One more time. 이 두 그래프를 보고 시상하부의 설정점 변화가 피부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보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낮아진다. 분명히 피부 온도가 높을수록 설정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설정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변화를 좀 더 빨리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제에 분명히 써있기를 피부 온도가 달라지면 설정점이 변한다 그랬지. 그 변하는 패턴이 나와 있는 거야.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설정점은 낮아진다. 그렇다. 좋았어. 그럼 거기 기억력 이것을 우리가 맞춰볼까요? 자, 피부 온도가 31도에서 30도로 변하면 시상하부의 설정점은 올라간다. 네, 그렇습니다. 시상하부 온도가 37.2도일 때 피부 온도가 29도에서 31도로 상승하면 땀 분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땀 분비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